늦가을의 공기가 차가운 낮. 시립도서관 무료급식 수업. 정하윤은 국밥 냄비를 닦다나 식은 목소리를 들었다. 하윤아, 정말 너였구나.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따뜻한 눈을 가진 남자. 최도현. 6해 전 성공을 좇아 그녀를 떠나던 그 남자가 이젠 낡은 노트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속엔 하윤에게 빚진 인생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하윤은 국자를 든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한마디만 했다. 여긴 봉사자 출입구가 아닙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하윤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다. 6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다. 정하윤은 시립도서관 사서로 일해왔다. 카드 목록함을 하나하나 전산화하던 시절부터 낡은 책 등을 풀로 붙이던 날들까지 이 도서관은 그녀의 전부였다.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삶.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조용했다. 그게 그녀가 원하던 전부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출근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반납된 책들을 제자리에 꽂기 시작했다. 손에 익은 일이었다. 책 등의 분류번호를 보고 서가를 찾아가고 책을 꽂는다. 30년간 반복한 동작은 이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점심시간 동료 사서 김순자가 뷑식소 봉사 명단을 건네며 말했다. 하윤아, 오늘 새로 온 봉사자 있대. 유명한 사람인가 봐. 관장님이 잘 좀 챙겨달래. 하윤은 대수롭지 않게 명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봤다. 최도현. 손이 떨렸다. 커피 잔이 흔들렸다. 순자가 놀라서 물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6년 전 그날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급식소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문을 열자 익숙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냄새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윤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TV 속에서만 보던 국민 여행 작가 최도현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말 걸지 마세요. 하윤은 냉정하게 말했다. 도연이 한 발짝 다가왔다. 하윤아. 나 그때 일이. 여긴 봉사자 출입구가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하윤은 등을 돌렸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6년 전 가을. 하윤은 임신 7개월이었다. 배는 불러오고 몸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도연과 함께 아이 이름을 짓고 작은 원룸에 아기 침대를 조립하던 날들. 그게 그녀가 꿈꾸던 평범한 행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말했다. 하윤아, 나한테 방송 출연 제의가 왔어. 세계여행 프로그램인데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기획문을 쓰는 거야. 하윤은 속으로 불안감이 밀려왔다. 도연아, 그건 좋은 기회지만 지금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줘. 애 낳고 나서 가면 안 될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윤아,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이 기회 놓치면 다신 못 와. 하윤은 눈물을 삼켰다. 그럼 나는
우리 애는. 도연은 하윤의 손을 잡았다. 1년만 기다려줘. 금방 다녀올게. 그동안 내 엄마가 옆에 계시잖아. 하지만 그때 하윤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다. 폐암 말기. 의사는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했다. 하윤은 매일 병원과 도서관을 오가며 버티고 있었다. 도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떠났다. 공항으로 가는 날, 하윤이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엄마가 깨어나셨어. 너 보고 싶대. 한 번만 들러줘. 도연은 택시 안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선택했다. 비행기를. 그날 밤, 하윤은 병원 복도에서 홀로 진통을 겪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예요. 새벽 3시. 도윤이가 태어났다. 3.2kg의 작은 생명. 하윤은 아기를 안고 울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다. 사흘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도연이는? 이라고 물었다. 하윤은 거짓말을 했다. 곧 와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눈을 감았다. 하윤은 그 거짓말이 평생 가슴에 박혀 있었다.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던 날, 하윤은 아버지 이름란을 비워두었다. 정도윤. 그녀는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주었다. 그날 이후 최도연이란 이름은 그녀의 삶에서 지워졌다. 도연은 일주일에 3번,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마다 도서관에 나타났다. 아침 7시 30분. 누구보다 일찍 와서 청소를 시작했다. 현관 유리를 닦고 화장실 바닥을 쓸고 서가 먼지를 털었다. 봉사자 조끼를 입은 그의 모습은 TV 속 화려한 여행 작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하윤은 그를 철저히 무시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가 인사를 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동료 사서 김순자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어느 날 점심시간,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윤아, 저 봉사자분 혹시 아는 사람이야? 하윤은 반납 도서를 정리하며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너만 쳐다보던데.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 순자의 말에 하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상관없어요. 전 제 일만 하면 돼요. 하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도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하윤이 담당하는 서가 근처에서 일했다. 문학 코너의 책을 정리하고 열람실 책상을 닦고 낡은 책들을 수선했다. 하윤이 하던 일들을 그가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도현은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가 찢어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하윤이 가장 좋아하던 책이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책등을 풀로 붙이고 찢어진 페이지를 테이프로 이었다. 그리고 그 책을 하윤의 책상 위에 살짝 올려두었다. 하윤은 그 책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20년 전 도연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책이었다. 책 앞장에는 여전히 도연의 필체가 남아 있었다. 하윤에게 내 안의 새가 깨어나기. 하윤은 책을 덮었다. 그리고 다시 서가에 꽂아버렸다.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윤아, 저 사람 뭔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냐?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하유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저 사람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하윤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검은색 몰스킨 노트. 모서리가 달아있고 표지에는 커피 얼룩까지 묻어 있었다. 표지에 볼펜으로 쓰인 글씨가 보였다. 하윤에게. 하윤은 그 노트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물리적으로도 무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더 무거웠다. 그녀는 노트를 펼치지 않았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순자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쓰레기통에서 노트를 꺼냈다. 하윤아, 이거 왜 버려? 누가 준 거야?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순자는 노트 표지를 보고 물었다. 하윤에게라고 써 있잖아. 이거 저 봉사자분이 준 거야? 언니, 그냥 버려주세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노트를 들고 망설였다. 그래도 한번 읽어봐. 사람이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읽고 싶지 않아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하윤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야? 하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순자 언니, 6년 전엔 안 찾아왔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애 낳을 때도, 엄마 돌아가실 때도, 혼자 이삿짐 쌀 때도, 그땐 안 왔어요. 이제 와서 노트 한 권 주면 뭐가 달라져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하윤은 계속 말했다. 전 6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밤마다 울면서, 아침엔 웃으면서, 도윤이한테는 아빠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용서가 돼요? 순자는 노트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래도 하윤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늦었지만 그래도 찾아온 거잖아.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언니, 6년이에요. 6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하윤은 결국 그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버릴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노트. 그녀는 그 노트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그 노트를 펼치지 못했다. 그저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아직은 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토요일 오전, 도서관 어린이 열람실은 아이들로 붐볐다. 도연은 봉사자 조끼를 입고 동화책 읽어주기 시간을 진행하고 있었다. 옛날 옛적에 깊은 산속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때 한 소년이 뒤늦게 열람실에 들어왔다. 정도윤, 6살, 유치원생. 도연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자신의 눈매를, 자신의 손가락을 그대로 닮은 아이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도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자, 여기 늦게 온 친구가 있네요. 이리 와서 앉아요. 도연이 손짓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다른 아이들 사이에 앉았다. 도연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토끼는 달리기가 빠르고 거북이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도윤만 남아서 책장을 뒤적이고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 친구.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미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도윤이요. 도윤이 밝게 대답했다. 도윤이구나. 멋진 이름이네. 무슨 뜻이야? 엄마가 지어줬어요. 길을 허락한다는 뜻이래요.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도윤. 길을 허락한다. 하윤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와 가능성을 주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다. 좋은 이름이다. 그럼 아저씨, 이름도 알려줄까? 아저씨는 최도현이야.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최도현이요. 응. 왜? 이름이 이상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왜 싫어하시는데?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몰라요. 근데 자다가 그 이름 부르면서 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엄마 안아줘요.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윤이 밤마다 울었다는 것.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모든 고통을 이 작은 아이가 옆에서 지켜봤다는 것. 도윤아, 엄마는 어떤 분이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환하게 웃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맨날 바쁘지만 저한테는 항상 웃어줘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줘요. 아빤? 도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빠는 없어요. 엄마가 아빠는 멀리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전 아빠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저씨,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응, 올게. 그럼 또 봐요. 도윤이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이 맞았다. 그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었다. 퇴근 후 하윤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도시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 주말이면 찾아오는 이곳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묘비에는 정명이 1945에 2019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윤은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 앞에 국화한 다발을 놓았다. 엄마, 저예요. 하윤이.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하윤은 잠시 침묵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최도현이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묘비 위에 떨어졌다. 하윤은 그 낙엽을 집어들며 말을 이었다. 근데 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도연이는 어디 있니? 하고 물었을 전 거짓말했잖아요. 곧 와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라고.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근데 엄마, 그 사람은 안 왔어요. 끝까지 안 왔어요. 엄마는 그 거짓말 믿고 눈 감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미안해요. 너무 괴로워요.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고 울었다. 6년 전 그날 병실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윤아, 도연이한테 너무 원망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야. 하윤은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다시 받아줄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도연이 정말로 돌아온 이 순간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 전 아직도 화가 나요. 근데 도윤이가 저 사람을 보는 눈빛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는 누구냐고 물을까 봐 무서워요. 하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엄마도 용서하셨을까요? 도연이가 늦게라도 왔네 하시면서 웃으셨을까요? 바람이 다시 불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었다. 하윤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엄마, 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제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결정할게요. 그녀는 묘비에 절을 올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다음 주 목요일, 도연은 급식소 봉사를 마치고 하윤을 기다렸다. 그녀가 도서관 뒷문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 6시 10분. 하윤이 가방을 메고 나왔다. 도연은 그녀 앞을 막아섰다. 하윤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윤은 그를 지나쳐 걸으려 했다. 하지만 도연이 그녀의 앞에 다시 섰다. 제발, 딱 5분만, 5분만 내 말 들어줘. 하윤은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도연은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입을 열었다. 하윤아, 나 알아. 내가 날 용서 안 해도 돼. 당연히 안 해야 해.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까. 하윤은 여전히 침묵했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없었던 거, 도윤이 태어날 때 내가 없었던 거 다 알아. 내가 6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아. 내가 인간 쓰레기라는 것도 알아. 그 순간 하윤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알면서 왜 나타났어요? 왜 제 앞에 다시 나타나서 저를 흔들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이제 괜찮았어요. 혼자서도 잘 살았어요. 도윤이도 잘 키웠어요. 엄마 산소도 잘 모시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았다고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윤은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로 6년이 돌아와요. 엄마가 돌아와요. 제 청춘이 돌아와요. 제가 혼자 울던 밤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 절대 안 돌아와.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근데 하윤아, 나는 그 6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세계 어디를 가도 내 생각뿐이었어.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도,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도 난 내 이름만 불렀어. 하윤은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요?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저를 생각했다고 해서 제 고통이 줄어들었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윤이 계속 말했다. 전 당신한테 미움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랑만 했는데 왜 저를 버렸어요? 왜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겁이 났어. 아버지가 되는 게, 남편이 되는 게 무서웠어. 나는 너무 늦게 철이 들었어. 50대 중반에 처음으로 책임이라는 걸 느꼈고, 그게 너무 무거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비겁하게.
하유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다음 날 순자는 하윤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하윤아, 이거 관장님이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하윤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은행 입금 내역서가 가득했다. 하윤은 서류를 펼쳤다. 2019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다. 입금 자명은 그대에게. 하윤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예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관장님 말씀이 이 돈이 도서관 복지기금으로 들어왔는데 수령인이 너로 지정되어 있었대. 익명 기부였다고 하셔. 하윤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6년간 200만 원씩이면 총 1억 4,400만 원. 그녀는 숨이 막혔다. 근데 왜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순자가 설명했다. 관장님이 기부자의 요청으로 비밀로 했대. 근데 최근에 기부자가 신원을 밝혀도 좋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셔. 하윤은 서류를 다시 봤다. 첫 입금일은 2019년 11월 5일. 도윤이 태어난 지 한 달 뒤였다. 그리고 매달 정확히 5일에 돈이 입금됐다. 하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도윤이 학원비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어머니 병원비를 갚을 수 있었던 이유,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게 이 돈 때문이었다. 그대에게. 하윤은 중얼거렸다. 그 순간 6년 전 도연이 자주 부르던 노래가 떠올랐다. 김광석의 그대에게.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문득 내게 물어봅니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순자가 하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하윤아, 저 사람 진심이었던 것 같아. 6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냈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근데 언니, 왜 직접 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몰래 보냈을까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너를 만날 용기가 없었던 거야. 하윤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6년 동안 그녀는 이 돈으로 살았다. 도윤이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것, 새 옷을 사줄 수 있었던 것, 모두 이 돈 덕분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도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전 이 돈을 받으면 안 됐는데.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돈을 받으면 저는 그 사람한테 빚진 게 되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윤아. 이건 빚이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이 아빠로서, 남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 너무 늦게 한 거지. 하윤은 관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관장에게 물었다. 이 돈을 보낸 사람이 최도연 씨인가요?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방송 출연료 전액을 매달 보냈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하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하윤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도연의 노트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9년 10월 15일. 오늘 하윤이 도윤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PD가 축배를 들자고 했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울었다. 축하받아야 할 순간에 나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다.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견딜 수 없었다. 하유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19년 11월 5일. 오늘부터 하윤이에게 돈을 보내기로 했다. 직접 갈 용기는 없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방송국 출연료 전액을 보냈다. 하윤아, 미안해. 이것밖에 못 해줘서. 다음 페이지. 2020년 3월 2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파리에 있었다. 장례식장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갈 수 없었다. 내가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하윤이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2021년 8월 20일. 하윤이가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 좁은 집으로.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번 달에 2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보냈다. 하윤아, 제발 좋은 집에서 살아줘. 2022년 4월 3일. 도윤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관장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다. 도윤이는 나를 닮았다. 눈매가, 손가락이 똑같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 하루 종일 울었다. 도윤아, 아빠가 미안해. 내 옆에 없어서 미안해. 2023년 9월 15일. 하윤이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석 사서가 되었다고. 나는 너무 자랑스러웠다. 하윤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은 인간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는 내가. 하윤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2025년 10월 1일. 오늘 하윤이를 다시 만났다. 6년 만이다. 그녀는 나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당연하다. 나는 그녀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하윤아, 기다려줘. 내가 다시 내 옆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노트를 덮은 하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6년간의 기록이 그녀 앞에 있었다. 도연은 떠났지만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멀리서 몰래 그녀와 도윤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순자는 하윤을 도서관 옥상으로 데려갔다. 하윤아, 우리 여기서 밥 먹자. 순자는 도시락 2개를 펼쳤다.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 하윤은 입맛이 없었지만 순자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 하윤아, 어젯밤에 잠 잤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노트를 읽었어요. 도연이가 쓴 노트. 순자는 조용히 하윤의 말을 기다렸다. 6년 동안의 기록이 다 있었어요. 도윤이가 태어난 날, 엄마가 돌아가신 날, 제가 이사한 날 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윤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우리 남편도 젊었을 땐 술만 마시고 돈만 쓰는 사람이었어. 결혼하고도 한 5년은 그랬어. 나는 맨날 울었지. 이혼까지 생각했어. 근데 언니,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윤이 물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큰애가 아프게 태어났거든. 미숙아로. 그때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매일 병원에 와서 아기 옆에 앉아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때부터 술도 끊었어.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근데 언니 남편은 옆에 있었잖아요. 저 사람은 도망갔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순자가 하윤의 손을 잡았다. 그래, 도망갔지. 근데 다시 왔잖아. 그리고 6년 동안 후원금 보낸 것, 그게 다시 온 거야. 몸은 멀리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여기 있었던 거지.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언니, 전 아직도 화가 나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도윤이가 태어날 때, 그 순간에 없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순자는 하윤을 안아주었다. 그럼 천천히 해. 넌 충분히 상처받을 자격이 있어. 용서는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거야. 근데 언니, 만약에 제가 용서하면 그건 저 자신을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혼자 버텼던 제 자신을. 하윤이 울먹였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용서는 배신이 아니야. 용서는 너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미움에 갇혀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너를 위한 거야. 하윤은 한참을 울었다. 순자는 그저 하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하윤아, 내가 결정하는 게 뭐든 난 내 편이야. 그 사람 용서하든 안 하든.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도윤이도 생각해야 해. 그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한지 아닌지.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는 아빠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애들이 아빠 얘기하면 슬퍼해요. 아빠 얼굴이 궁금하다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순자가 말했다. 그럼 그게 답이잖아. 도윤이한테 아빠를 알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윤은 한숨을 쉬었다. 전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언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두 사람은 옥상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조금은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날 저녁, 하윤은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도윤은 숟가락으로 밥을 뒤적이며 말했다. 엄마. 응. 아빠는 왜 없어요? 하윤의 손이 멈췄다. 이 질문을 그녀는 6년 동안 기다려왔고 동시에 두려워했다. 도윤아, 아빠는. 하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은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나만 없어요. 왜요? 하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빠는 엄마랑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왜 살 수 없어요? 도윤의 질문은 계속됐다. 하윤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아빠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거든. 멀리.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하윤은 숨이 막혔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6년 전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도윤에게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면 도윤도 자신이 나쁜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엄마랑은 안 맞는 사람이었어. 하윤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 근데 나는 어젯밤에 엄마가 자다가 이름 부르는 거 들었어요. 하윤의 얼굴이 빨개졌다. 무슨 이름? 도현이라고 했어요. 도현아, 미안해라고. 도윤이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하윤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건 엄마가 꿈을 꾼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다. 도서관에 오는 아저씨. 이름이 최도현인데 그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하유는 숨이 멎었다. 도유는 생각보다 똑똑했다.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다. 도유나. 하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도유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알았다. 맞구나.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구나. 하유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도유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하유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빠가 엄마를 떠났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 때문에요. 아니야. 하유는 급히 도윤을 안았다.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아빠가 준비가 안 됐던 거야. 아빠가 되는 게 무서웠던 거야. 도윤은 엄마 품에 안긴 채 물었다. 그럼 지금은 준비됐어요? 하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이 말했다. 엄마, 나는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하유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엄마가 생각해 볼게. 도윤은 엄마 품에서 고개를 들어 말했다. 엄마, 아빠를 용서해 줘요. 아빠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유는 눈물을 흘렸다. 6살 아이가 어른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방송국 PD에게 전화를 걸었다. PD님, 저 최도현입니다. 아, 작가님. 다음 시즌 계약서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죠? PD의 목소리는 밝았다.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PD님, 죄송하지만 다음 시즌 출연 못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PD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네, 작가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청률 1등이었잖아요. 광고주들도 다 라인업돼 있고요. 도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게 있어서요. 놓친 게 뭔데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출연료도 더 올려드릴 수 있어요. PD는 필사적이었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여행지를 놓쳤어요.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작가님, 그게 무슨... PD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현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동안 모아둔 방송 출연료 통장이 있었다. 잔액은 3억 원. 6년간 모은 돈이었다. 그는 그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관장실 문을 두드렸다. 관장님, 저 최도현입니다. 관장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 도현 씨, 무슨 일이세요? 도현은 통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거 도서관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관장은 통장을 보고 놀랐다. 이게 3억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서관 어린이 열람실 확장하는 데 써주세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정하윤 사서의 이름으로 기부해 주세요. 정하윤 어린이 열람실로 만들어 주세요. 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도현 씨, 하윤 씨와 무슨 관계신가요? 도현은 쓸쓸하게 웃었다. 제가 평생 빚진 사람입니다. 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은 절을 하고 관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다가
하윤과 마주쳤다. 하윤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도연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하윤아. 하윤은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다. 하윤아. 나 방송 그만뒀어. 도연의 말에 하윤의 걸음이 멈췄다. 왜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니까. 세계를 다 돌아봤지만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은 내 옆이었어. 하윤은 돌아서서 그를 쳐다봤다.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하윤아, 나는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야. 내가 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난 여기 있을 거야.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하지만 도연은 그 뒷모습에서 희망을 봤다. 그녀가 욕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토요일 오후, 도윤은 도서관 어린이 열람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아, 아저씨. 오늘 무슨 책 읽어? 도연이 물었다. 도윤은 책을 보여줬다. 피노키오요. 아빠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재미있어? 네. 근데 피노키오는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저는 우리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도윤과 눈높이를 맞췄다. 도윤아,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도윤은 책을 덮고 아저씨를 쳐다봤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가 내 아빠야. 도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맺혔다.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았어요? 아빠가 나쁜 짓을 했거든. 엄마랑 너를 두고 떠났어. 도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요? 나를 싫어해서요? 아니야. 도연은 급히 도윤의 손을 잡았다. 절대 아니야. 아빠가 무서웠어. 아빠가 되는 게, 책임지는 게 무서웠어.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지금은 안 무서워요? 도연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금도 무서워. 근데 이젠 도망가고 싶지 않아. 내 옆에 있고 싶어. 도윤은 한참을 도연을 쳐다봤다. 그리고 물었다. 아빠, 우리 엄마 사랑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응,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럼 엄마한테 잘해줘야 해요. 엄마는 맨날 혼자 울어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빠가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약속해.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 나는 아빠를 용서할게요. 근데 엄마는 아직 화나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진짜 잘해줘야 해요. 도연은 도윤을 안았다.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도윤은 아빠 품에 안겨 물었다.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엄마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가 허락해야 해. 그럼 엄마한테 부탁해 볼게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다. 도연은 그 웃음을 보며 울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안았다. 도윤의 체온이, 도윤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 이것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구나. 도연은 그제야 알았다. 아빠,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도윤이 도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아. 아빠가 이제 착한 사람 될게. 진짜 약속이에요. 진짜 약속이야. 도연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도윤도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도장 찍어요. 두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맞댔다. 아버지와 아들의 첫 약속이었다. 일요일 오전. 하유는 다시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손에는 코스모스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었다. 뮤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유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하유는 코스모스를 뮤비 앞에 놓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 전 결정을 내렸어요. 도연이를 다시 만나보기로 했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전 아직도 화가 나요. 6년 전 그날이 생각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근데 도윤이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빠라는 걸 알았어요. 도윤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아빠를 용서해줘요라고. 6살 아이가 저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유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전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윤이를 위해서 이번엔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 기억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셨잖아요. 엄마,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라는 거요. 하유는 하늘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엄마도 용서하셨을까요? 도연이가 늦게라도 왔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바람이 다시 불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다. 엄마, 전 완전히 용서할 순 없을 것 같아요. 6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사라질 순 없으니까요. 근데 새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하유는 뮤비에 저를 올렸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번엔 잘할 수 있게.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돌아서는 순간 멀리서 도연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도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도연은 손에 국화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하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먼저 다가갔다. 여기 왜 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 사과드리려고요. 하유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 산소 앞에 섰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하윤이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도연이 일어서자 하윤이 말했다. 도윤이가 당신을 만났어요. 그 애가 당신을 용서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윤이 계속 말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완전히 용서하는 거.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도윤이를 위해서.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윤을 쳐다봤다. 하윤아.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도망가지 마세요. 힘들어도, 무서워도 우리 옆에 있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을게. 하유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다시 시작해봐요. 천천히.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하윤의 손을 잡았다. 6년 만의 접촉이었다. 따뜻했다. 1년 후 봄.
도서관 앞마당에 작은 벤치가 새로 설치됐다. 벤치 옆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명희 여사 추모 벤치 사랑하는 딸 하윤과 사위 도연, 그리고 손자 도윤이 드림. 벤치 옆에는 새로 지어진 어린이 열람실이 있었다. 입구 간판에는 정하윤 어린이 열람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도연이 기부한 3억 원으로 만든 공간이었다. 그날은 열람실 개관식이었다. 하윤, 도연, 도윤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가운데 앉아 양쪽 부모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아빠, 저기 제 이름도 있어요. 도윤이 신나서 소리쳤다. 열람실 내부에는 도윤이가 추천하는 책 코너가 있었다. 도윤이 직접 고른 동화책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도연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도윤아, 내가 고른 책들이 정말 좋다. 아빠도 다 읽어봤어. 하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도연은 약속을 지켰다. 매일 도서관에 나와 봉사를 했고 주말마다 도윤과 시간을 보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족이 되어갔다. 하윤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하윤이 고개를 돌렸다. 도연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받아줄래? 상자 안에는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은반지였다. 이게 뭐예요? 하윤이 물었다. 청혼이야. 늦었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윤은 반지를 보며 망설였다. 도윤이 엄마를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받아요.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예요. 하윤은 도윤을 보고, 도연을 보고, 다시 반지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도연이 말했다. 이번 생은 저한테 다 바치세요. 여행도, 방송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옆에만 있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 마지막 여행지는 너니까. 도연이 반지를 하윤의 손에 끼워 주었다. 조금 헐렁했다. 사이즈 안 맞네. 나중에 맞춰야겠다. 하윤이 웃었다. 괜찮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도윤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짜 가족이야. 하윤과 도연이 동시에 대답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서관을 바라봤다. 어린이들이 새 열람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자신의 신간 그대가 남긴 페이지였다. 표지에는 도서관과 벤치, 그리고 세 사람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하윤아, 작가의 말 읽어줄까?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세상 끝을 다녀왔지만 내가 돌아온 곳은 당신의 곁이었다. 나는 수많은 풍경을 봤지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당신의 미소였다. 이 책을 사랑하는 하윤과 도윤에게 바친다.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연이 하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하윤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도윤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말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같이 책 읽어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함께 책을 읽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날렸다. 도서관 창문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떠났지만 돌아왔고, 누군가는 기다렸기에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없어도 새로운 시작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을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인생의 용서를 만듭니다.